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와 함께 오늘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미국 증시의 그 유명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여기에 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 일곱 기업이 시장을 그냥 이끌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뭐 공식처럼 굳어졌었는데 근데 2025년 들어서면서 이 안에서도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은 여전히 뭐 잘 나가는데 좀 힘들어하는 기업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명단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흥미롭네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어떤 기업이 좀 불안하고 그 자리를 누가 새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지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그 자리를 팔란티어랑 브로드컴이 차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두 그룹의 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기존 멤버인 애플과 테슬라 이 두 기업이 왜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애플은 2025년 상반기 매출 성장이 한 4~5% 여기에 그쳤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2022년 이후로는 성장이 거의 뭐 정체 상태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아, 성장 정체. 구체적인 이유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지적되는데 가장 큰 건 역시 AI 혁신에서 좀 뒤처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고요. 그리고 뭐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이것도 무시 못하죠. AI 혁신 부족. 그게 애플한테는 좀 뼈아프겠네요. 폐쇄적인 생태계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이미지 악화나 구글과의 검색 엔진 계약 문제 같은 좀 불확실성도 계속 남아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그렇군요. 그럼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2025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데요. 아, 테슬라는 정말 상황이 좀 더 극적이에요. 1분기 매출이 9% 줄고 이익은 무려 39%나 급감했습니다. 차량 인도량도 한 13, 14% 줄었고요. 와, 39% 이익 감소면 정말 큰데요? 이건 단순히 뭐 판매 부진 외에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뭐 잘하시는 CEO 리스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가 다시 좀 인기를 얻는 분위기, 그리고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 공세가 아주 거셉니다. 외부 요인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자료 보니까 이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 주가는 61%나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분석에서는 이 주가 상승이 변동성이 워낙 크고 뭐랄까 펀더멘털 개선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실적과 주가 괴리가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두 기업을 밀어내고 새로 들어올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는 겁니까? 팔란티어랑 브로드컴, 이름이 보이는데요. 팔란티어는 어떤 강점이 있죠? 팔란티어는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이 39%나 늘었고요. 이게 벌써 7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 7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빨라진다. 대단하네요. 진짜 주목할 점은 민간 기업 대상으로 하는 그 AI 데이터 플랫폼, AIP라고 부르는 거요. 그게 지금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어요. 아, AIPO.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실제 기업 환경에서 바로 적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최근에는 뭐 에이전트형 AI 이런 걸 선보였는데 이게 사용자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단계까지 넘보고 있어서 혁신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와, 정부 계약의 안정성에다가 민간 AI 플랫폼의 성장성까지 더해진 거네요. 그럼 브로드컴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AI 반도체에서 성과가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로드컴도 2025년 1분기 매출이 25% 증가했는데 이건 전체 매출이고요. 특히 AI 관련 반도체 매출은 무려 77%나 폭증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77%요? 와, AI 반도체 쪽이 정말 뜨겁군요. 네, 핵심은 그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칩하고 맞춤형 AI 칩, 이걸 ASIC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정말 큰 기업들을 고객사로 꽉 잡았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AI 인프라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그 핵심 기업들, 그 기업들의 성장에 브로드컴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늘면 늘수록 브로드컴 실적은 좋아지는 구조니까요. 뭐 2027년에는 이 상위 3개 고객사만으로도 거의 뭐 600억에서 900억 달러 시장이 열릴 거란 예측도 있고요. 엄청나네요. 거기다 최근에 인수한 VM웨어 효과까지 더하면 소프트웨어 쪽 매출도 기대되고요. 확실히 AI와 클라우드 시대의 수혜주라고 불릴만 하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매그니피선트 세븐 구성을 제안하는 거죠.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는 그대로 두고 애플과 테슬라 자리에 팔란티어와 브로드컴을 넣는 게 현재 시장 상황과 미래 성장성을 더 잘 반영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AI, 클라우드, 데이터, 반도체, 이 현 시대 기술 트렌드를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룹이 되겠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는 셈이죠. 네,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는 이 상징적인 그룹조차도 AI와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 앞에서 재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어떤 부진함, 그리고 팔란티오와 브로드컴의 이 놀라운 약진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고요. 네.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 몇 개의 순위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 산업 전체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I,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 또 이걸 뒷받침하는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큰 그림, 이 기술 지형의 변화를 읽는데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물론 기술의 세계는 항상 변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또 어떤 혁신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들 특정 기업을 넘어서서요.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그런 근본적인 기술 트렌드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시장을 이끄는 기술 기업의 정의나 조건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